안녕하세요. 요약지 가져오셨죠?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 교재 109쪽 표시죠. 요약지. 이거 10분 동안만 강의하고 넘어갈 겁니다. 등기 신청 절차에는 여기 하나는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신청은 그냥 컴퓨터로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10분 동안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약집 109페이지 펴보시죠. 그럼 이제 전자신청 절차와 방문신청 절차는 뭐 큰 차이는, 여기는 그냥 심사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전자신청 절차에 의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조사해서 각하사유가 생긴다. 자, 여기서는 도대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 확인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개인의 경우 사용자 등록을 보면,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을 보면 여기 그 주위에 외국인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의 주소 이런 것들 다 쓰면서 첨부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전에, 자, 컴퓨터로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격 요건을 내가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용자 등록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전자정보 처리 조직으로 등기 신청할 텐데 여기에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그때는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자, 여기 보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등기소 전자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등기소에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서를 발급받아야지. 발급받는 게 그거란 거야. 발급받는 게, 이게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이때 유일하게 사용자 등록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접수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신청서에 여기 한번 읽어본다. 인감증명서. 그러면 여기 신청서 발급받을 때 한 번만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이제 발급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야. 한 번 받았으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거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사용자 등록 신청에 의해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격자 대리인 들어보셨나?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것이 사용자 등록 신청서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전자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연인이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러면 외국인도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아까 외국인도 일정 요건 갖춰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으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인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 여기는 법인을 여기 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개인은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의해서 사용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법인은 전자증명 발급 신청서에 의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양 제도가 자연인과 단체는 다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근데 법인은 법인의 주소 또는 여러 가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증명 발급 신청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 있잖아요. 이런 거 종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해. 거기 입주자 대표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등기가 안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게 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대리인 아무나 가는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한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 대리인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연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자연인이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발급받아 있어. 이게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발급받았다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발급받지 않은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발급받은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수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 신청은 변호사와 법인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야. 일반인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여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그리고 그 등기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꼭 관할에만 가야 한다고. 여기 요거 하나, 관할에 제한은 없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 서류로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그 인감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증명 정보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이 같이 다녀, 같이.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등록에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접수했잖아요. 그럼 접수증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접속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돼. 그리고 사용자 등록의 유예기간은 한 5년 된다고, 3년이라고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를 받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쭉 가서 전자 신청을 해서 접수해서, 이제 우리가 접수해서 기입을 해. 우리가 기입할 거 다 올린다고, 이렇게 컴퓨터에. 그리고 기입이 되면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렸어,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관이 조사해서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몇 개 있잖아요. 11가지. 그럼 이제 각하를 해. 이때 각하에서 네 신청 사유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라라고 보정 통지를 할 때는, 여기 요거 하나만 알면 돼. 보정 통지할 때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근데 전자 신청을 한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보정을 한다든가, 다 수정하는 걸 보정이라고 그래. 수정하거나 취하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등기소에 들어가서 전자 신청을 했죠. 그 방법을 통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취하도 서면으로 돼.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활용해야 돼. 이미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서 지금 송식 보내놨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취하할 때도 반드시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정할 때도 내가 문서를 올려야 돼.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야 돼요. 간단해, 이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청원자가
전자정보 처리 조직위에서 등기소에 신청했을 때 그 당사자가 여러 가지 수정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소면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 처리 조직을 다시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 하시면 되고, 다만 등기관이 각하를 해서 각하 또 보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무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꼭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어. 전자표준 양식. 그럼 전자표준 양식은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면 나 매매 등기소 신청하려고 한다. 그럼 매매 등기소에 가면 양식이 다 있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신청서가 뽑아서 쓰면 된다고. 근데 그 양식도 등기소에 접속해 보면 있겠어 없겠어? 양식이 있겠지. 그걸 내가 출력해서 메모해서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전자표준 양식이. 그러니까 이 전자표준 양식은 전자신청이 아니고 그냥 등기소에서 일정한 양식이 등기소에 가도 있고 내가 미리 출력해서 똑같은 내용을 써도 되고 그걸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그래. 그럼 자 여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방문 신청일까요? 전자 신청일까요? 이거 말이 헷갈리지 말라니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을 전자 신청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방문 신청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방문 신청할 때는 나 매매계약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어 없어? 그것을 미리 집에서 뽑았다니까. 그것을 미리 집에서 출력했어.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똑같이 기재해. 그러므로 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서가 등기소에 있는 것이나 내가 집에서 뽑은 것이나 같아 달라. 같다니까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그러므로 저런 용어에 이렇게 혼동 겪지 말아라. 이해하셨나? 문제 풀어보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신청이다. 틀린 것은 사용자 등록 나왔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는 자격자 대리인이죠.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은 이미 사용자 등록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냥 쉽네. 2번.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또 하나만 출석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내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등기관에게 얼굴 보여줘야 돼. 또 등기가 속임수가 많아서 등기소에는 아주 까다로운 서류를 많이 요구잖아요. 특히 비법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관리단 대표 이런 사람들은 하도 속아 넘어가기 많으니까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등기소에 오잖아. 그럼 사람 취급을 안 해. 저 자식 사기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요건을 다 필요해. 주민등록 정보 이런 것들 주소 정보 다 갖고 와야 돼. 비법인 사단은 제일 까다로워. 자, 했고 전자신청을 한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꼭 관할에 가야 된다고.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고,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 할 수 없다.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서 안 돼. 그런 놈들. 그 다음에 자, 사용자 등록, 여기 봐.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라. 그래서, 그러나 그 후에는, 그 후에 전자신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사용자 등록 신청과 전자신청은 다르지.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에 전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전자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을 다시 송신할 필요는 없다. 이미 보냈으니까 이미. 옳은 것을 골라라.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인증서 정보를, 인감증명서를 인증하는 정보를 다시 컴퓨터에 송신해야 돼. 송신하지 않아도 돼.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이 대목하고 아까 사용자 등록 신청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순서가. 다시 사용자 등록 신청.
전자신청. 말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때를 잘 구별을 해. 이때는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봐라.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맞아? 유효기간은 몇 년이야? 뭐 이런 건 뭐 그냥 써주겠지. 저걸 1년이다 하고 틀리게 내겠어. 그냥 3년이다 하면 되지. 1년이라고 하면 그 돈 받고 1년인데 등기소장 나가라 하겠지. 자,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대. 보정. 그러면 보정은 부수해서 바르게 고친다 그런 뜻이야. 보정할 때는 보정사유를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라. 마저 틀려. 아까 보정사유를 통지할 때는 일정한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랬지. 보정사유를 통지할 때는. 여러분 밑줄 그으셔. 한 장 밑줄이라도 하나 그어 가야 되겠네. 자, 100페이지 보면 110페이지 보면 쭉 내려가서 그 디귿번에 보정사무가 있어. 밑에서 디귿번 보정사무 네모쳐. 밑에서 번호는 6번에 조사, 교합 업무 그리고 보정사무 나오나요? 그래서 보정 통지의 방법은 보정사항이 생긴 경우 등기관은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서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 나오나? 그 모사 전송이 뭐죠? 팩스. 그래서 모사 전송 몰라도 돼. 그냥 그 사유를 꼭 전자우편 방식이야.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 틀렸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사기꾼이 많지? 전자신청 해? 못해? 못해. 외국인은 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취하는 등기관이 하는 행위야. 신청인이 하는 행위야. 다시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거고, 취하는 신청인이 등기하기 전에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자, 그럼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돼.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활용해야 돼. 그리고 신청인이 하는 전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신청인이 하는 짓은 전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돼. 전자정보 처리 조직으로. 그러므로 취하는 서면이요. 마저 틀려. 반드시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하라. 이렇게. 외울 것 없어. 신청인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은 다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끝내야 된다 하시는데, 신청도 전자정보 처리 조직, 취하도 마찬가지로. 그럼 각하는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다. 마저 틀려. 할 수 있어. 서면으로.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것은 괜찮다니까. 서면으로 해도. 다시 보정사유 통지, 각하,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아. 방법이 제한이 없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외국인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전자 신청할 수. 틀렸네. 그냥 그거 볼 거 뭐 있어. 아까 외국인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 이렇게 하시면 돼.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기꾼이 득실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할 때는 온갖 것 다 제출해야 된다 하시면 돼. 인감증명, 주소정보, 주민등록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제공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다 첨부 사료로 제공해야 돼. 그래서 맞아 틀렸다. 이행 판결 뭐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공부해보자고. 이행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도 가능하고 의무자는 패소한 의무자요, 승소한 의무자요. 그래,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 못 한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해야지 이 사람은. 이따가 해야 돼. 그래서 이따가 배우자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자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판결을 얻어서 신청은 의무자는 폐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밑줄 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더라 단독으로 신청하더라. 여러분 신탁재산은 이따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갑의 토지 을에게 소유권을 위전해버려. 그리고 신탁 원본에다가 내가 너에게 소유권 넘겨줄 테니 수익이 나면 그걸 나에게 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요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해 준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미리 보존 등기하면서 수익이 나면 뭐 나에게 돌려준다든 등 약속을 많이 해.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렇게 등기해줘. 그러면서 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험과 동시에 1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험과 등기 여기다가 신탁 등기를 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등기 원인은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두 개의 원인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두 개 이상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을 따라서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두 개 이상의 원인을 기록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수탁자가 혼자 가서 해도 돼. 신탁 계약서를 볼 때. 그래서 신탁재산은 그냥 신탁재산은 단독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요. 우리 공동 신청하지 않고 단독 신청이라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 경우 한번 외웠잖아 이렇게. 자, 요건 판수보상, 심표표, 이렇게 외웠잖아. 심표표 이렇게. 판수보상, 심표표. 그 무슨 신청? 모르면 말아버려. 요것만 해. 이따가 또 배울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아까 여기 전자 표준 양식은 전자 신청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서류만 컴퓨터에서 뽑아서 가서 직접 방문 신청이므로 꼭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 신청이 아니니까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됐지? 자, 이것이 전자 신청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부동산 등기사항에 내가 이건 지금 않고 있어. 이거 등기사항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개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토지와 건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쉬운 것이고, 등기 능력이 있냐 없냐,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 그냥 금방 해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성질이 아니야. 내가 이게 백건 선생이 지금 시간 없는데 이런 거 해주겠어. 그래서 나중에 등기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등기 신청에서 자, 또 이거 강조해. 신청 정보의 내용, 첨부 정보의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냐면 등기 신청할 때 페이지 93쪽을 펴보셔. 저 93쪽에 지금 지난주에 이거 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책을 보니까 한번 읽어본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전자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아까 인감증명서 법인이 등기 신청할 때든 개인이 등기 신청할 때든 인감증명서를 미리 송신하라고 그랬지? 그건 첨부 정보요, 신청 정보요? 여기 있네. 여기 인감증명은 여기. 사실 첨부 정보, 신청 정보. 자, 그럼 여러분들 책에 93페이지에 큰 번호 한번 봐. 1번에 등기 신청 정보 있지?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뭐냐면 95쪽을 보셨나? 95쪽에 등기 신청서 있어? 거기서 1번부터 번호가 빠졌는데 번호가 여기 1번부터 부동산의 표시, 여기 부동산의 표시. 자, 한번 여기보다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경계 좌표는 여기다가 기재할 수 없잖아. 경계 좌표는 도면에 기재하잖아. 도면.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경계와 좌표는 기재를 못해. 그래서 다 같이 소재, 지번, 여기인데 다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지금 소재, 백이 번지. 그 다음에 대가 뭐요? 지목. 이것이 면적. 거기다 한번 써보셔. 거기에. 서초동까지가 어디야? 소재. 백이 뭐요? 백이. 지번. 그 다음에 토지가 없네. 토지. 그거 대에 나와 있나? 아, 토지의 표시에 오른쪽. 토지의 표시 봤더니 오른쪽 끝에 대 보이지? 대. 그리고 1400제곱미터 나오나? 그게 면적이야. 이게. 지목 면적 기재되지? 두 번째는 자, 여기보다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여기다가 등기 목적에다가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등기되면 이게 신탁 등기야. 이거 등기 원인을 2개 기재하는 것을,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2개 이상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을, 자, 여기보다 일괄 신청. 이해하셨지? 그 다음 여기에 봐. 여기에 이제 지분이 있으면 기재해야 돼. 이전할 지분. 그리고 등기 유무자 번호도 여기 봐. 등기 유무자의 성명 쓰지. 여기 봐. 주민등록번호 써? 안 써? 쓰잖아. 이렇게. 권리자와 의무자 다 기재한다는 거. 주소 써? 안 써?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를 첨부해야 되거든. 그런 걸 첨부정보라고 그래.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요? 첨부정보. 등기 원인이 여기 있어. 등기 원인 있잖아. 등기 원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지. 요거 매매 계약서를 첨부 정보라고 그래. 매매 계약서를. 여기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지. 이 주민등록 초본 제공하는 거라고 첨부 정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막 있어. 여기에 막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한 장 넘겨봤더니 97페이지에 가봐. 97페이지 교재를. 자, 교재를 볼 때 봐. 그러면 97페이지 2번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오나? 아, 제목을 봐. 시작.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여기 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다, 신청 정보다. 여기 봐. 등기 원인. 신청에다가 아까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 기재했지. 아까 매매 이렇게 기재하잖아. 그럼 그 원인을 확실하게, 그 등기 매매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다시 또 서류를 첨부해줘야지. 그게 등기 원인 증명 여기 나오잖아. 됐나? 그럼 여기서 2번부터는 신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야? 첨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야? 그래, 한 장 넘겨보셔. 99쪽을 보셔. 99쪽 봤더니 3번 등기 유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나오나? 그럼 3번은 첨부 정보요, 신청 정보야. 이렇게 써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맞아. 지금 책은 왜 이미 신청 정보를 끝이 났고 2번 3번부터 원인 정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이 교재 순서대로 본다면 여기에 해당을 해. 근데 사실은 첨부 정보에 있어서 신청 정보에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 여기 보여 안 보여? 그러므로 그 왼쪽에 가로 써요. 3페이지에다가 신청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내용이 많잖아. 그래서 승환이 오빠가 따로 빼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책은 앞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겠나?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봐.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2번을 봤더니 그게 작년도 문제예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밑줄 그으셔봐. 매매, 네모,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신청 정보 내용 이렇게 써봐. 신청 정보. 문제 2번 작년도 문제예요. 첨부 정보예요, 신청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 이제? 아 이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첫째, 여기 봐. 등기필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근데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요, 의무자요? 그래서 1번 틀렸어.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여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면적 등기부에 기재해 안 해? 2번이 정답이잖아. 깜짝 놀랐어? 3번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표시번호 1번, 2번 기재해 안 해? 여러분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번호 쭉 기억하자. 1번, 2번 있잖아. 다시 한번 표시번호, 순위번호, 갑구 을구에는 순위번호라고 하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하잖아.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표시번호. 셋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우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보자 여기.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 계약서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봐. 신청인이 법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써 등록번호를 기재해. 등록번호. 대리인은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필요 없지. 그래서 자, 쭉 보셨더니 다시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써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아까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했잖아. 신청서에. 맞아?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때도 없어. 기재할 때도.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떻게 기재하냐고. 설득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이게 작년도 문제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 나 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몇 개 있었어? 신청 정보가 매매 써요. 신청 정보 내용 여기다가 신청 정보 내용 우리 매매를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신청 정보 내용이 몇 개? 몰라도 이것은 알고 13개다. 이것은 알고 가거라 좀. 13개. 몇 개? 마지막 한번 정리해보자. 계약서를 쓸 때 여기 봐라. 여기 번호가 여기 번호부터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1번, 6번. 등기 권리자가 6번이 있어. 6번 여기까지. 여기 7번 세금 내는 거냐. 7번. 각종 많이 있고 10번까지. 7번부터 10번까지 세금. 그 다음에 11번이 등기필 정보. 11번이. 그리고 12번이 첨부 서면. 그 다음에 13번이 신청인 이렇게 나온다. 신청인. 대리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꼭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돼. 대리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해보자 이 말이야. 대리인.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에 신청서에 기재할 때는 적어도 필요적 기재사항 13가지는 꼭 기재해야 돼. 내 어디 등기소에 어느 등기소에 신청한다라고 하는 관할 등기소 있지? 요거까지 다 기재해줘야 한다. 관할 등기소까지.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하려거든. 여기 등기 신청을 하려거든. 보니까 6번에 다 같이 의무자, 권리자. 저거 이제 꼭 필요하지.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필요한데 이때 등기 신청 시에 권리자와 의무자가 필요한 경우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시에만 권리자, 의무자가 필요하지. 자, 어쨌든 간에 등기 신청 정보를 신청서라고 하고 아까 매매계약에서는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몇 개를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13개.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원인만 기재해야 돼. 이것을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있나요?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하거나 하나의 신청서에 부동산 하나지만 두 개의 원인을 기재하는 경우도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자, 아까 하나의 신청서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기재했다고 봐. 그럼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원인 하나 기재했고 신탁 하나 원인 기재했지. 그냥 하나의 신청서에 원인을 몇 개 기재했어? 2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니까. 일괄 신청. 그래서 일괄 신청은 두 경우가 있어. 자, 갑과 을이 매매할 때 X 토지 그 다음에 Y 건물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 X 토지도 기재했고 Y 토지도 기재했어. 그러면 이거 좀 눈여겨서 봐라. 여기 부동산 등기필 정보를 봤더니 고유번호가 1개, 2개 있잖아 지금. 부동산 고유번호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2개라는 얘기는 물건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 그럼 하나의 신청서에 물건 몇 개 기재했냐? 이런 걸 무슨 신청이라고 그래? 그렇지,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하나의 신청서에 물건 2개 기재하는 것도 일괄 신청. 하나의 신청서에 물건 하나지만 원인을 2개 이상 기재하는 것도 일괄 신청. 이해 가셨어? 그럼 일괄 신청은 예외적으로, 원칙이요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다 같이 공동저당, 경매. 여러분들 경매는 누가 하는 짓이냐면 법원이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이 나. 그래서 법원이 경매나 공매할 때는 경매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이 경락원으로 넘어가면 경락연행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말소 등등의 3개, 4개 이상을 한 건의 등기부에 신청서에 기재해서 촉탁을 해버려. 그러므로 그냥 경매만 나오면 하나의 원인에다가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여러 개를 일괄해서 촉탁한다 하시면 돼. 이것도 일괄 신청이고, 신탁 등기는 물건은 몇 개라고요? 물건은 하나 토지를 수탁자에게 등기해줘. 하나 토지를. 근데 등기 원인은 몇 개를 기재한다고요? 이걸 무엇이라고? 일괄 신청. 이해하셨나요? 이런 경우도 일괄 신청이다. 그러나 여러분 일괄 신청과 일괄 신청과 동시에 신청은 같아 달라? 달라. 일괄 신청은 하나의 서류에 여러 개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신청은 두 건건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거야. 하나의 신청 원인 1개 쓰고, 즉 신청서를 몇 개 써? 동시에 신청은 2개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걸 동시 신청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 그냥 다음에 이해하시고, 여기 아까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의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개 있었어? 그 13개. 그리고 이제 특약이 있으면 뭐 나름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서 요거 주민등록 제공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까 비법인의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싹 다 기재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썼으니까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하시면 되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야 된다니까. 인감증명까지. 다음에 여기 문제가 나오면 또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고, 오늘 이거 공부했고, 등기필 정보를 보자고. 등기필 정보는 아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 앞에 나왔었나? 여기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등기 신청서에 제출하는
어떤 기재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출해, 의무자가 제출해? 의무자가 제출하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등기가 완료되면, 오늘 강의 주제야 이거야.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작성해서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등기필 정보에 잘 봐야 돼. 등기필 정보에 통지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완료 통지다 구별을 한번 해보셔. 내가 한번 말해 볼게. 등기필 정보 통지, 등기 완료 통지 같아? 전혀 달라. 등기필 정보 통지는 등기필 정보 이걸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걸 말하고, 여기는 등기필 정보 요것은 아니고 그냥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해 주는 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 이해했나? 그럼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6번 풀어보고 한번 해보자. 문제 6번.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등기 신청 단계다, 등기 완료 단계다? 아니야. 지금 잘 봐야 돼. 등기 신청 시에 이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단계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지. 여기서는. 근데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준다고 해. 통지. 말이, 자, 한번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 제공, 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제공은 좀 어렵지만 들어봐. 등기필 정보 제공은 등기 신청 시에 신청 정보에 기재할 내용이야. 됐나? 그러나 등기 완료 통지나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는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럼 거기는 지금 6번은, 자, 6번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어느 단계야? 거기는 완료시다 그 말이야. 완료시. 이해하셨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자, 여기 봐. 우리가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이거보다 지난주에 했던 거 공부하자. 등기필 정보 제공, 등기필 정보 제공 여부. 제공은 신청시여 완료시야? 여기는 신청시에 아까 등기필 정보 꺼내서 비밀번호, 일련번호들 기재하는 경우를 말해. 그럼 그때는 누가 하느냐면 다 같이 공동신청시 의무자. 그러니까 공동신청시 의무자만 그 등기필 정보를 꺼내서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신청시 의무자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 저당권자가.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명의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여기까지.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원래 등기 의무자는 판결이 없을 경우에도 판결을 하지 않은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어야지.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사이에 이렇게 빨리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등기를 이 사람이 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등기해가거라 하겠지. 소송 제기에. 이 사람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 그러면 등기가 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을이 이익을 보는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근데 등기를 안 해가므로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지.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것이야. 원래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지. 맞아? 다시 한번 여기 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지에 생겨, 공동 신청지에 생겨. 그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혼자 가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 이런 말이 안 생긴다니까. 단독 신청. 맞아요? 그래서 단독 신청에 우리 이거 먼저 외워요. 다시 단독 신청, 판결, 수용, 보상, 신탁, 그 다음에 표시, 촉탁. 등기소에서 촉탁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므로 판결, 수용, 자, 한번 외워본다. 판수보상, 심표표. 이게 단독 신청 외워놔야 돼. 판결, 그 다음에 수용, 그리고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표시 등기. 표시 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여기 봐라. 단독 신청은 여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지. 없어, 여기는. 그럼 이 사람들은 등기 신청은 사람들이니까 신청인에게는 등기가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거 공부한다니까, 지금. 요 단계. 등기 신청 단계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등기가 끝이 나면 이 사람들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줘. 그냥 등기 완료만 통지해 줘. 등기 완료만 통지해 준다. 그걸 지금부터 배우자고. 자, 여러분 교재 저 뒤에 있으니까는 이것이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러니까는 잘 이해해 보세요. 보통 교재 몇 페이지냐? 등기 완료가 나오면 끝이 나면 전자 신청, 그 다음에 111페이지로 가보자. 111페이지. 111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등기 신청 후 절차 나와요. 그리고 등기 신청 후 뭐 절차, 그리고 완료. 거기 완료가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 후 절차 다음에 완료. 자, 여러분들 교재는 미안한데 99페이지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99페이지에 3번에 등기 유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나오죠. 한 장 넘겨보셔봐. 참. 한 장 넘겨봤더니 거기 가로 5번에는 이제 거기 가로 5번 눈을 크게 떠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나오잖아. 등기필 정보의 통지. 등기필 정보에 여기 봐라.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다시 등기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 통지. 다시 등기필 정보 제공. 말이 같아 달라. 지금 여기는 양가로 5번은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나오나? 거기는 어느 단계? 오른쪽이 메모예요. 등기 완료 시에 이렇게 써요. 등기 완료 시에. 그리고 99페이지로 가보셔. 위에서 가로 3번 봤더니 3번에 위에서 가로 3번 등기필 정보의 첨부요. 첨부가 아니야. 무슨 첨부냐고 이런 말을 자꾸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지. 등기필 정보 첨부는 첨부 서류가 아니라니까.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야. 제공. 이렇게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신청 제공. 그러니까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돼. 다시 한번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에 자 여기 봐. 등기필 정보 제공과 등기필 정보의 통지와 등기 완료 통지는 같아? 전혀 달라? 전혀 다르지? 그래서 지금부터 등기필 정보 제공 의무는 앞에서 요거 시간적으로 요것만 구별하고 쉬자고요. 등기필 정보 제공은 너 밤새 그것만 할래? 밤새 이것만 하게 생겼네. 등기필 정보 제공과 여기 지금 등기필 정보 작성 및 통지 있잖아. 여기 오고 지금 등기 완료 통지하고 지금 구별하려고 그래. 이거도고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지금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등기필 정보 제공. 이는 어느 단계야? 여기는 첨부정보요. 신청 서류에 쓰는 것이야. 신청 서면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의무자에게. 그때 등기필 정보를 아까 봤어 그거? 등기필증 꺼내서 등기 신청서에다가 비밀번호 기재하는 것을 등기필 정보 제공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등기 권리자가 한다고 그랬어? 의무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자가 하는 것이야. 등기필 정보는 제공은. 그럼 의무자는 두 가지 있겠지. 하나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저 을구에 을구 보자. 을구에 1번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팔아먹었어. 그럼 저당권을 팔아먹었다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설정, 이것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1-1번지 쓰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B로 넘어가면 이렇게 등기 목적은 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자 B하고 기재 말소해야 돼. 일부 말소. 그럼 이렇게 등기 하려거든요. 이렇게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팔아먹었을 때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양수인에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득을 보지? 권리자. 이 사람은 권리를 상실하지? 의무자. 그럼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등기필 정보를. 이해하셨나?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람은 꼭 소유자여, 등기 의무자여. 그럼 등기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니까 그 사람은 전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여기까지 됐나? 다시 한번 등기필 정보. 그래서 거기에 등기필 정보에 뭐 첨부를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않는 경우 1번 봤더니 그 오른쪽을 봐. 참 지금 99페이지를 한번 봐보자. 99페이지 지금 나는 이 책이 어떻게 좀 너무 수준 높게 써놔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않느냐 요거 써야 되는데 지금 목차가 지금 조금 까다롭게 돼 있으니까 이해해봐. 그러면 거기에 그 3번에 등기의 진정성 보장 기업 판결에 의한 등기 나오나? 근데 거기에 B번 한번 봐. B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나오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무자가 아니잖아 지금. 의무자여 권리자여. 근데 거기 다만 이렇게 나오네.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나오나?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나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야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판결은 단독 신청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판결은. 자, 여러분들 판수보상, 심표표. 그리고 관공서는 여러분 관공서는 나중에 등기필 정보를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없거든. 지금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너 소유권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 네 의사가 분명하느냐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거든. 근데 관공서는 사기를 안 쳐. 그러니까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어. 관공서는 사기를 누가 치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게. 그리고 관공서는 애초에 등기필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아. 관공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는 제출할 등기필 정보도 없어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고 그 다음 여기 등기 의무자는 어쨌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등기 필증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 필증을 분실했다고 봐. 등기 필증 분실.
그럼 등기 필증 분실했을 때 소유자는 어쨌든 등기 필증 분실하면 이런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그 사기쳐서 경찰서에 간 사람은 다 같이 경찰서 조서 써본 적 있나? 그런 얘기는 들어봤나? 조서는 국가에서 쓰는 서류야. 인정해주는 서류. 그래서 이 확인조서는 등기 필증을 내가 분실했을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 내 얼굴 보여줘. 나 진짜 소유자다 이렇게. 그리고 등기관이 네가 맞다 해서 등기관이 써주는 서류를 확인 서면이라고 그래. 확인 조서라고 그래. 구별해봐. 다리 확인 조서. 이름이 막 틀리잖아. 헷갈리잖아. 여기는 확인 서면, 여기는 확인 조서. 비슷비슷하지? 확인 서면은 누가 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개인이. 여기는 개인이. 확인 조서는 국가가, 경찰서라는 국가기관이 쓰는 게 조서라니까. 판사가 쓰는 조서를 확인 조서, 조정 조서 있잖아. 이런 거. 조서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쓴 거요. 그럼 요거 있으면 돼. 요거 있으면. 그 다음에 확인 조서를 안 받고 대리인에게, 내가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그럼 대리인에게 맡겨. 그래서 대리인에게 완전히 대리권 주었다는 것을 믿게 확인 서면을 써줘. 확인 서면을 내가. 그럼 대리인이 그 서면 들고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등기 신청서에 써야 할 내용들이 있었어요. 13개. 그 13개를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 13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공증서면이라고 그래. 그럼 공증서면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야? 사기관이 하는 것이야? 여기도 개인들.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 가도 된다 그 말이지. 근데 다만 원래 등기 권리자는 여기 등기 권리자는 인감을 첨부해야 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는. 할 필요 없어. 인감증명서를. 원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여기 저당권 양도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 제공해야 돼. 양도인이, 의무자가. 근데 등기필증을 분실해버려서, 분실한 경우에는 이 양도인은 이런 서류를 갖고 와서 등기 신청할 수 있지. 근데는 그때는 인감도 제출해야 되는 그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해.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등기 필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증만 제공해야 돼요.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돼요. 하나씩 하자고. 여기 보면 여기 신청서에 등기 필증을 소유자가 등기 필증을 제출했어. 여기 봐. 의무자의 등기 필증 있어 없어? 인감증명서 보여 안 보여? 매매지 매매 지금. 보여 눈으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인감증명서도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인감증명서는 등기 서면에다 쓰는 거요. 따로 제출하는 거요. 이걸 첨부정보라고 한다고. 됐나?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비밀번호로 써서 기재해주고 그리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이런 거 써줘야 돼. 됐나? 인감증명 제출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등기 필증을 분실해버렸어. 분실. 그럼 등기 필증을 분실한 소유자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이때는 인감증명서 첨부하라. 쉬었다 합시다.